안녕하세요. 기사회생의 인생을 살아온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이 해서 40대인 딸과 30대 중반의 아들이 있어요. 딸아들 고루고루 한 명씩 낳아 남부럽지 않게 결혼시키고 잘 살았는데 제 인생에도 느지막이 굴곡이 찾아오더라고요. 이 일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가는 제가 화병이 나서 몸져 누울 것 같아 이렇게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하였네요. 여러분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보셨는가요? 저는 발등이 아니라 발 전체가 찍혀버렸습니다. 참 살다 살다 이런 일을 겪을 줄을 몰랐네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 발등을 찍은 그것이 얼마나 날이 서 있던 것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딸내미가 어째 힘들겠다. 여러모로 힘들겠어. 남자 잘못 만나서 속을 썩어도 너무 썩네. 예?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위가 얼마나 성실한데요. 아니야. 성실하기만 하다고 그게 다인가? 아무튼 딸내미 마음고생 많이 할 테니 마음 좀 잘 달래줘. 저는 저 점사를 보고 나서 무슨 이런 돌팔이가 다 있나 하고서 그 집을 나왔어요. 성실하고 넉살 좋은 사위, 딸 역시 사위와 결혼을 할 적에 엄마, 이 사람 꼭 우리 아빠 같아 라고 말하며 참 좋은 사람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도 사위는 그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 늦게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서야 제가 수년 전에 본 그 점사가 떠올랐죠. 딸이 첫 손주를 낳았을 때 사돈이라는 그 여자와 사위한테 제 딸은 그저 아이 낳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제 딸은 그 사람들한테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죠. 딸은 첫 손주를 낳을 때 이틀이나 되는 시간을 진통을 겪었어요. 그건 바로 사돈이라는 여자 때문이었죠. 예정일보다 빠르게 출산을 하였던 딸. 저는 여행을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돌아왔었어요. 딸이 이틀째 진통을 앓던 그날 말이죠. 제가 후다닥 달려가니 제 아들이 사돈되는 여자와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돈어른,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아이가 왜 바뀌어요? 그럼 저도 저희 엄마 아들 아니고 매형도 사돈어른 아들 아닌 겁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나가세요. 아니 사돈 총각이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요즘 세상이라고 애 안 바뀌어? 애 안 바뀐다고 누가 그래.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보겠다 이거야. 그리고 자연분만을 잘하려면 날달걀을 먹어야 한다니까는. 의사들이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나만큼 세월 살아봤어? 내가 저 의사보다 수십 년은 더 살았어. 내가 더 잘 알지. 저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벽다구 같은 소리인 것인지. 저는 딸의 시어머니가 하는 개소리에 기가 차서 당장 제 아들과 딸 시모가 다투고 있는 저희 딸 병실 앞으로 갔어요. 제가 달려가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딸 시모는 저희 딸이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면서 난리치고 수술도 못하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건 애가 미끄러져서 쑥 나와야 하니 날달걀을 먹이라고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눈이 안 돌고 배기겠어요? 당장에 사돈이라는 여자 꺼지라고 밀쳐내고 의사 찾아갔어요. 당장 내 새끼 제왕절개로 수술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이러다 사람 잡는다고 말이죠. 내가 얘 친정엄마예요. 내가 보호자니까 당장 수술시켜줘요. 아니 저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이봐요. 당신 딸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어? 뭐? 애가 바뀌어? 애가 바뀌어도 내가 책임질 거니까 헛소리 작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도 우리 며느리 딸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자연분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애 바뀌면 그게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이나 해보신 겁니까? 날달걀 먹어도 돼요. 저도 그렇게 먹고 우리 애들 둘 다 순풍순풍 잘 나왔어요. 아이고 내가 차라리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그놈의 날달걀 사돈이나 실컷 먹고 알을 낳던가 해요. 내 새끼 입술이 다 부르텄는데 그런 애를 붙잡고서 말이야. 세상에 어쩜 이래? 네 매형 어디 갔다니? 지 와이프가 이렇게 사경을 헤매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디 갔어? 더 기가 막혔던 건 딸이 출산을 할 당시 사위는 접대를 한다면서 골프를 치러 나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사위가 성실해서 좋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 성실함이 독이라는 걸 제가 눈치를 못 챘었네요. 사위는 워낙에 일욕심이 많고 명예욕이 높은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활력 좋아 보이고 당장 그 성미가 장점으로 보였던 거죠. 전날 제가 제 스스로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저런 놈을 내 딸 남편으로 들이게 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그래요. 돈 잘 벌어서 처자식 잘 돌보면 좋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지 새끼를 낳는데 골프 접대를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저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딸 시모를 밀쳐버리고 딸아이 수술을 진행시켰어요. 그리고는 사위라는 것한테 전화를 미친 듯이 걸었죠. 한참을 전화를 하고 나니 그제야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사위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기가 터질 정도로 사위한테 소리를 쳤어요. 제정신인가? 자네 어머니라는 사람이 말이야. 자네 안 사람 입술이 다 부르트도록 수술실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하다 금식을 해야 될 방국에 애한테 날계란에 먹이려고 했었어. 알기나 해? 그런데 뭐? 자네는 골프나 치고 있어. 자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인가? 장모님, 저도 가고 싶었죠. 그런 제가 이제 애 아빠가 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없었겠어요? 제가 돈을 잘 벌어야 민이랑 저희 아이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일부러 나쁜 마음으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러신 거든 아니든 진통을 이틀 내리 하면서 입술이 다 부르튼 애를 데리고서 말이야. 자연분만 할 때까지 애를 못 낳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이 말이야. 그리고 자네는 어떻게 된 게 자기 식구가 애를 낳았는지 그런 게 궁금하지도 않은가? 어떻게 이래? 사위는 그 와중에도 자기 변명할 거리가 많았나 봅니다. 저는 그 변명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났어요. 말하는 싸가지부터가 아주 그렇지 않나요? 저는 너 같은 놈이랑 너 같은 놈 엄마가 있는 집안에 내 딸 둘 수 없다고 말하고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아들을 시켜서 당장 네 누나 집 가서 누나 짐 챙겨오라고 했습니다. 너무 성질머리가 나서 도저히 그런 사위놈 옆에 제 딸을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딸이랑 첫 손주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처음 한 달째까진 사위라는 게 왜 그러시냐, 그러시지 말아라 라고 하며 찾아오다가 제 딸도 제 아들도 그리고 저까지 3개나 가자 그때부터 심각성을 알았는지 태도를 휙 바꾸더군요. 장모님, 이거 좋아하시죠? 보리굴비가 정말 좋아요. 제가 이것 좀 사왔으니까 드셔보세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안 가져다 드리고 제가 바로 장모님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저 때부터 바리바리 뭘 사오지를 않나, 지가 찾아와서 청소를 하겠다면서 물걸레 들고 청소지를 하지를 않나, 아주 이혼 안 당하려고 가진 수를 다 쓰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가까이를 저는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겠다고 해도 딸이 그게 싫으면 자기가 나갔을 텐데 딸도 어지간 했었나 봐요. 저한테 다 말하지 못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이 갖고 나서 자기 속으로 삭힌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딸과 손주를 저희 집에 데리고 있는지 6개월째가 되던 날에 사위랑 사돈이라는 여자가 같이 찾아와 싹싹 빌더군요. 자그마치 6개월 만에 말입니다. 제가 아들놈 교육 잘못시켰습니다. 제가 예전에 둘째 아들을 한번 어릴 적에 잃어버렸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혹시나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니가 준호 나올 때 제가 그랬었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 가족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건데 돈만 잘 벌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미안해. 저렇게 꼬박 일주일을 찾아오는 딸 시어머니랑 사위를 보면서 저와 딸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었죠. 솔직히 말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혼이라는 걸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번 큰 난리를 치고 난 뒤로는 잘 지냈어요. 무탈하게 3년 차이로 둘째 손주까지 낳고 딸 내외는 잘 살아갔죠. 한 번 큰일을 겪고 이제는 가족으로서 서로 자리를 잡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안심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도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 큰 손주 13살, 둘째 손주 10살 나이가 되고 딸도 40대에 접어들어선 그 해 사위는 임원으로 승진을 했어요.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임원이 되었으니 사위가 얼마나 악착같이 일에 매달리고 일에 지극정성을 보였는지 체감이 갈 정도였죠. 사업을 하고 있던 딸은 사업 수완으로 자식 둘 키우고 회사 다니는 지 남편 4줄까지 했습니다. 사위가 싸바싸바를 아주 잘했거든요. 여러분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 게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 말입니다. 아니 무슨 애들 육성회비 내던 시절도 아니고 무슨 회사 생활하는데 이렇게 돈이 든다니. 그리고 네가 뭘 그렇게까지 돈을 써가면서 그래. 이 서방 회사 생활 잘한다면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거는 없을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상사손녀 돌잔치까지 챙기냐. 아유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는.
다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 무슨 우리 어릴 때 학교 선생님들한테 촌지 주던 시절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좀 달라지긴 하더라. 싸바싸바 하는 거 그것도 다 돈 들어가는 거 아시죠? 상사 결혼기념일, 상사 경조사 등등 딸이 내조하면서 다 뒷바라지한 것이었어요. 딸은 그저 지 남편 기 안 죽이겠다고 밤낮 없이 매달려 사업으로 번 돈을 지 남편 뒷바라지하는 데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위 없이 딸 혼자였으면 더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딸 사업 수완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도 뭐 부부끼리 서로 같이 으쌰으쌰 하며 사는 거니 어찌 보면 딸이랑 사위 둘 다 서로 노력해서 사위가 임원으로 승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남편이 승진했다면서 기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해서 그 소식을 알리던 딸 목소리가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사위 대단하지? 준호 아빠가 잘할 줄 알았다니까. 어머니랑 엄마 모시고서 우리가 주말에 식사 대접할게. 오늘은 나랑 우리 남편 둘이서만 오붓하게 데이트 좀 할게. 준호랑 준서 좀 잘 부탁드려요. 그래, 두 사람 다 고생 많이 했어. 오늘은 애들 걱정하지 말고 둘이서 신나게 놀다 와. 오랜만에 마시는 것도 마음 편하게 먹고. 아유, 우리 딸내미 이제는 정말로 네 사업에만 네가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겠네. 축하해. 딸은 세상 밝은 목소리로 데이트를 하겠다며 제게 고맙다고 했었어요. 그날 딸과 사위 데이트를 위해서 제가 손주들을 봐주기로 했었거든요. 저 역시도 밝은 딸의 목소리에 한층 마음이 편해져 기분 좋게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꽤 긴 인사가 될 거라고는 그때 아예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딸과 사위가 함께 저녁을 먹고 들어오던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크게 나서 둘 다 중환자실 신세를 지게 되고 말았어요. 그 당시 딸의 사고 소식은 제가 이전까지 겪었던 그리고 앞으로 겪을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충격적이고 하늘이 무너질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미니야. 아이고 내 새끼. 귀한 내 새끼 왜 이러고 있어. 아이고 아가. 내 새끼 좀 일어나봐. 응? 아가. 피덕을 다 닦아냈지만 그럼에도 딸의 얼굴 군데군데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을 보는 순간 마치 제 몸이 산산조각 나서 쪼개지는 것처럼 너무 괴로웠어요. 사위 역시 꼴이 좋지는 않았죠. 더욱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둘 다 사위의 승진 소식으로 기쁘게 집을 나서고 잘 살아보자 서로 마음을 다지며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을 텐데 그런 사고를 당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제 사돈이라는 여자는 지 새끼만 눈에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거기서도 아주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내가 너보다 팔자 센 여자는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몇 번을 말했어. 아이고 영호야 일어나봐 우리 장남. 내 새끼 이거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 딸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자기 아들 사고 당한 게 저희 딸 탓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딸이 운전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를 노려보면서 말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 뭘 잘못을 했는지 그런 걸 따지려 드는 건지 정말 한심스럽고 그런 그 여자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이것 보세요. 사돈, 뭘 알고 얘기를 해요. 운전한 건 미니가 아니라 이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나 똑같은 자식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이고 며느리가 왜 내 자식이랍니까? 내 새끼 잡아먹은 며느리 내 자식 아닙니다. 나는 저 팔자 센 여자랑 내 아들 같이 못 둬요. 이거 봐요. 여기 평상 옮겨주세요. 우리 아들내미 이 여자 옆에 있다가는 당장에 단명할 것 같으니까 당장 떨어뜨려 놔달라고요. 사돈이라는 사람은 저리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악을 쓰더군요. 제 딸과 사위를 번갈아 보면서 옆자리에 둘이 나란히 누워있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발악을 떨었어요. 안 된다고 하는 간호사들한테 정말 미친 듯이 생떼를 부려서는 자기 아들이랑 저희 딸 병상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런데 참 웃기게도 병상이 떨어뜨려지자 사위가 의식을 찾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3일에서 5일 정도 있다가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사위가 의식을 차리니 기세등등해지는 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도 그게 누군지 바로 짐작이 가시죠? 딸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그것 보라면서 자기 아들이 우리 딸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사고를 당했다고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보라고. 너 그러게 엄마가 뭐라고 했냐? 응? 너보다 팔자 센 여자 만나면 너 잡아먹히는 거라고. 내가 얼마나 그 결혼 말렸었어. 네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고. 아휴, 그래도 내 새끼 이렇게 눈 떠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 엄마가 네 안사람이랑 떨어뜨려 달라고 안 했으면은 너 큰일 날 뻔했어, 이놈아. 아이고, 귀한 내 새끼. 저 말을 저 보란 듯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제가 사위가 의식을 차려서 사위 괜찮은가 이야기하려고 일반 병실로 옮긴 곳에 병문안에 간 것이었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참 그 마음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감정이었어요. 아픈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되지만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쓴소리를 내뱉었죠. 그렇게 따지면 제 입장에서야말로 이서방이 우리 미니 잡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입 조심해요. 자기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도 귀한 줄 알아야지. 아이고, 뭐 말은 바로 해요. 우리 아들이 그쪽 딸내미 잡아먹은 거면은 애들 평상 떨어뜨려 놓고서 준어미가 먼저 눈을 떴어야지. 아, 왜 우리 아들내미가 먼저 눈을 떠요? 안 그래요? 이거는 보나마나 준어미가 우리 아들내미 기 다 빨아먹었다는 증거지.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 딸이 뭐를 어쨌는데 내 딸이 뭐를 어쨌다고 의식 잃고 쓰러져 있는 애한테 욕지거리야. 욕지거리가 이 나쁜 년아.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저는 정말이지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치솟는 기분이었어요. 참다 못해서 사돈이라는 여자 면상에 침을 퇴하고 뱉어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머리털이고 뭐고 죄다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기도 아까워서 침이나 뱉어버렸어요. 자기 엄마랑 제가 그 난리를 치고 싸우니 그리고 자기 귓구멍으로 듣기에도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개소리라는 걸 알았으니 사위도 할 말이 없었겠죠. 사위는 겨우겨우 일어나 저를 배웅 나와서는 자기 엄마가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딸이 둘째 손주 낳고 나서 제가 딸내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 사위도 자기 엄마랑 있는 시간보다 저랑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저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커서 사위가 진심으로 저리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저 때만 해도 제가 그 말을 믿었던 거죠. 민희야, 일어나봐. 이제는 좀 일어나야지. 이서방도 일어났잖아. 응? 너도 이제 얼른 일어나서 준호랑 준서 얼굴도 보고 해야지. 아가, 언제 눈 뜰래? 언제 눈 뜨고 엄마랑 같이 얘기할 거야? 얼른 일어나봐. 같이 사고가 났던 사위가 눈을 떴으니 딸도 이제 곧 눈을 뜨지 않을까 했어요. 아무 대답도 없고 손도 잡아주지 않는 딸을 그저 묵묵히 지켰네요. 혼자 딸 얼굴을 쓰다듬으며 잘 잤냐? 이제는 좀 일어나 봐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손주들이 학교에서 뭘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며 저 혼자 웃고 울고 그래도 언젠가는 내 딸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딸은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사위는 서울로 거처를 옮겨야 한다고 했죠. 일 때문에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일인데 뭘 어쩌겠어요. 그렇게 사위는 서울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아이들과 제 딸을 보러 왔죠. 하지만 일주일이 2주가 되고 2주가 3주가 되고 점점 연락도 뜸해지면서 사위는 서서히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준호 아빠가 오늘도 바빠서 못 왔어.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 민희 너 보러 주말에는 꼭 온대. 그때는 일어나서 네 남편 얼굴도 보고 네 새끼들 얼굴도 봐야지. 사위가 오지 않을 때마다 저는 딸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저는 사위가 점점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설마 하니 제발 그러지는 말아라 라는 마음으로 딸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불안한 제 마음을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 저의 불안한 마음을 의식 잃고 쓰러져 있던 딸이 알았던 걸까요?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꿈에 나와주지 않았던 딸이 한 번은 꿈에 나타나 주었어요. 아이고, 민희야, 내 새끼. 너 왜 안 일어나? 응? 너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얼른 일어나자. 너 눈 뜨면 엄마가 정말 좋을 것 같아. 너 눈 뜨면 준호랑 준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제 꿈에 나타난 딸은 저를 바라보며 그저 환하게 웃어주었죠. 저는 그게 꿈인 줄 알았지만 딸한테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이제는 눈을 좀 뜨라고 말입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던 딸은 금세 표정이 싹 굳어져서는 화를 내기 시작했었어요.
분명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데 딸이 내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치 화면에서 송출되는 영상을 음소거한 느낌? 그런 모습이었죠. 딸은 제 뒤에 서 있는 무언가를 보고서 크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걸 보고 싶었지만 보일 수도 없었고 딸아이가 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 괴로워만 하다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니 병원에서 병실을 옮기겠다고 전화를 해오더군요. 희소식이 아닌 소식이었죠. 딸아이의 의식이 없는 상태가 길어질 것 같으니 병실을 1인실로 옮겨서 호흡기를 달고 집중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저 막막하더군요. 근데 사위는 뭐 관심도 없었고요. 그래도 사위라는 놈이 병원비는 보냈으니 그저 바쁜가 보다 했어요. 이 사람아,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나는 내가 자네한테 우리 민이 죽었다고 해야 자네가 연락이나 할까 찾아 나올까 하고 있었어.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민이가 아무 말도 못하지만 자네를 얼마나 기다렸겠나. 응? 오지 않은 사위한테 딸이 죽었다고 하면 연락이 올까 찾아올까 했는데 이게 웬걸요? 사위가 오랜만에 연락을 하고 찾아와서는 저보고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옆에 간병인 붙이려고 하루 알아봤으니 장모님도 휴식을 좀 취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갈 테니 가서 좋은 음식도 먹고 바람이나 쐬고 오자고 하대요. 그렇죠. 정말 죄송해요. 애들 엄마 저렇게 되고 나니까 애들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돈 버는 것에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 혼자서 준호 준서 봐주시고 미니까지 제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했잖아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오늘 장모님 모시고 가려고 좋은 곳도 예약해뒀어요. 저 연봉 많이 올랐고 이제 자리도 잡아가니 장모님도 혼자서 간병하지 마시고 제가 옆에 사람 붙여놓을 테니 좀 쉬세요. 저리 말하는 사위를 보면서 이제야 사위가 철이 들었나 싶었어요. 사위 말대로 진짜로 인상 좋은 젊은 여자가 간병인으로 왔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딸 좀 잘 부탁한다 신신당부하고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하루 휴가를 받은 저는 사위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사위와 나들이 길을 나섰어요. 밥도 잘 얻어먹고 사위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사위한테 서운했던 것도 이야기를 해줘요. 허심탄회하게 서로 마음을 푸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위도 그런 제 말을 듣고 그러셨냐 죄송했다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저랑 사위가 밥을 먹으러 간 게 외곽이었거든요. 차 타고 멀리 나오니 가슴 뻥 뚫리고 좋더라고요. 해지는 것도 아주 장관이었죠. 원래는 조금 더 일찍이 내려가려 했었는데 사위가 이왕 나오신 거 노을도 보고 가시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차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사위가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급한 일 있으면 얼른 내려가자고. 나 오늘 덕분에 좋은 밥도 먹고 경치도 보고 잘 놀았어. 아, 예, 장모님.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더 장모님 좋은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참 죄송합니다. 사위는 자꾸만 핸드폰을 흘끗흘끗 들여다보았어요. 아무래도 급한 일이 생긴 것 같길래 저는 이만 내려가자고 했죠. 사위도 정말 죄송하다면서 사위가 시동을 걸어야 하니 조금 더 보다 오시라길래 저는 좀 더 뒤에서 걸었어요. 저도 이제 차에 올라타려는데 글쎄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사위놈이 안에서 차 문을 잠근 것이었어요.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 고의로 문을 안 열어주는 게 확실해졌죠. 제가 연신 창문을 두드리자 사위가 그제야 창문을 쓱 내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아요. 살고 싶으면 이 서류에 도장 찍은 거 나한테 사진으로 보내요. 내일 내가 사람 보내면 그 사람한테 전달하고요. 그러면 내가 다시 내려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서 사위는 창문 틈으로 제게 웬 서류를 던졌어요. 사위가 창문으로 무심히 던진 그 서류를 보니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 이혼 서류에는 다름 아닌 제 딸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죠. 그래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내가 애써 부정하려 했던 그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위는 애초부터 제 딸과 제 손주들을 버릴 마음이었던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2주일 그렇게 뜨문뜨문 찾아온 것도 일부러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사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꾸 버리고 자기 인생에서 끊어내고 싶은 것들을 다름 아닌 제가 열심히 거두니 저를 제거하려 했던 것 같았죠.
그러니까 장모님, 나 그렇게 본다고 해도 뭐 달라질 거 없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여기서 내려오고 싶으면 이혼 서류 작성해서 내가 말한 대로 보내고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어려울 거 하나 없잖아요. 그래 이 망할 놈아. 내 딸이 너 같은 놈이랑 연이 닿아서 여태껏 눈을 못 떴나 보다. 이혼? 그래 이혼 서류에 우리 민이 지장 찍어주마. 당장 가자. 당장 가자고. 제가 저렇게 반응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나 봐요. 당장에 이혼을 하라고 제가 대답을 하자 사위라는 놈이 뜻밖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같이 내려가기는 싫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건 다름 아닌 상견례였어요. 웃기죠? 지 와이프는 의식을 잃은 채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장모님이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제가 일 처리하는 시간이 빨라지겠네요. 제가 새 인생 살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오늘 그 상견례 가는 날이라서 말이죠. 그럼 제가 사람 이리로 불러드릴 테니 그 차 타고 내려가셔서 그 친구한테 서류 전달해 주세요. 장모님 핸드폰은 제가 가져갈게요. 저도 믿는 구석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몸이 덜덜 떨렸지만 살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어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비율을 맞춰 겨우 그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이혼 서류를 줘버렸죠. 그놈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딸 명의로 된 집은 안 건들더라고요.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양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책 잡히기 싫어서 그랬던 거겠죠. 뭐 집을 안 뺏겼든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괘씸한 사이놈한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제대로 숨이 쉬어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저와 저희 딸한테 그리고 내 귀한 손주들한테 상처를 준 그 자식을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자식 뒤로 사람을 붙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사람을 붙여서 알아낸 건 사위라는 놈이 정말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누구와 결혼하는고 하니 자기 회사 임원 조카랑 결혼을 하기로 했다더군요. 알아보니 승진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모양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그쪽 여자분도 최근까지 가정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사위분을 만나서 이제 둘이서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 그쪽 여자분은 최근에 이혼을 했어요. 그쪽에도 애가 있는데 애는 남편한테 양육권 넘긴 것 같고요. 흥신소 직원이 하는 말을 들으니 왜 그런 건지 왜 사위라는 놈이 그따위로 한 건지 하나둘 이해가 가더군요. 인간 같지도 않은 그놈이 만나는 여자,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던 그 여자는 사위랑 똑같이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던 여자였던 겁니다.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죠. 안 그런가요? 불륜을 저지른 그 두 잡것들이 서로 이혼을 하고 재시작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은 것이라는 게 머릿속에 타닥 정리가 되더군요. 사위가 저의 딸과 손주들에게서 거리를 둔 것이 고작 여자 한 명 때문이었다는 것에 기가 찼어요. 그리고 딸이 눈을 뜨게 된다면 딸에게 이걸 어떻게 알려야 할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저희 딸이 눈을 떴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고 죽었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적이냐고 방방 뛰었어요. 로또 1등이 된 사람보다도 더 기쁘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기뻐하는 저와 다르게 딸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두운 얼굴을 한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죠. 엄마,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너 이제 눈 떴으면 된 거야. 너 어디 아픈 것도 없다고 했어. 그냥 의식만 돌아왔으면 되는 거였다고. 그런데 지금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엄마가 너 깨어나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그런 소리를 해. 엄마 무섭게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의식을 차린 딸은 사위도 손주들도 아닌 자기 핸드폰을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당장 핸드폰을 좀 달라고 말입니다. 딸이 사고를 당했던 그 당시에 경찰에게서 받은 딸의 핸드폰을 잘 챙겨두었기에 저는 일단 그걸 꺼내서 건네줬어요. 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뒤지더니만 녹음 파일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는 제게 그 내용을 들어보라며 핸드폰을 건네주는데요. 저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말았네요. 딸이 건네준 핸드폰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던 내용은 사고 당시 딸과 사위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죠. 내가 너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너도 생각을 해봐라. 다음 레벨로 가려면 게임도 아이템이 필요하잖아. 내 인생도 이제 다음 레벨을 가야지.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한테는 이제 얻을 게 없어. 자식들도 걸림돌이고.
어차피 너희 친정엄마 당신 손주들이면 끔찍이 아끼잖아. 그러니까 애들 걱정은 하지 말고 너 좋은 데로 가서 쉬어라. 그게 무슨 말이야. 속도 줄여 여보. 속도 줄이라고 준호 아빠. 속도 줄여. 그리고 딸의 간절한 호소에도 무시하고 속도를 밟는 듯한 자동차의 소리, 끊어지지 않는 딸의 비명, 그리고 사고 현장음이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모두 듣는데 저도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제야 딸이 자기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던 게 이해가 됐어요. 딸은 그제야 제 품에 안겨 저한테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사람 여자 있는 거 눈치채고 있었어.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잘 지내보려 했지. 그 사람이 승진했다고 밥 먹자고 할 때 그 사람이 이제는 마음 고쳐먹고 잘해보려고 한 건 줄 알고 따라 나선 거였어. 그런데 그 인간이 나를 그렇게 하려고. 딸 입에서 나온 말은 연이어서 계속 충격적인 말뿐이었어요. 맞아요. 사위는 그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부러 식사를 하자는 말을 건네면서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적으로. 그 망할 놈이 제 피 같은 제일 소중한 딸을 안 좋게 만들고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딸은 천만다행히 사위가 외도의 흔적을 풍길 때부터 늘 녹음 기능을 켜두고 생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사고 당일의 대화 내용도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딸이 갖고 있는 외도 증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세웠던 무시무시한 계획의 증거를 가지고 저는 딸과 함께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사위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딸의 말이 사위는 다치지 않게끔 사고를 냈다고 했어요. 기가 찰 일이죠 뭐. 아이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결혼하려고 지새끼 버리고 이혼한 그년도 제정신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기어코 그 두 잡것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네. 아이 참 끼리끼리 만난다고 바퀴벌레만도 못한 두 것들이 자해도 만났네. 엄마 그런 거에 더 열낼 것도 없어. 그것들 당장에 내가 그날 가만 안 둘 거니까. 저와 딸은 흥신소 직원을 통해서 사위의 가면을 쓰고 있던 그 망할 놈이 새로운 여자와 재혼을 하는 그날도 알게 되었죠. 그것들 뭐 얼마나 자기네들이 신비로운 사람들이라고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재혼식을 진행한다더라고요. 이미 사위놈은 제 딸과 이혼을 처리한 상황이었기에 저와 딸은 딸을 위험하게 하려 했던 사위의 행동에 대한 죄를 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죄를 아주 제대로 물게 해주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서 재혼식장에 잠입을 했죠. 정확히 재혼식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맞춰 그 장소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안으로 들어서기 전까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딸과 함께 그것들이 들어가 앉아있는 룸 바로 앞에 서 있는데 그 방 안에서 결혼을 축하합니다라고 자기네들끼리 하하호호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손이며 다리가 벌벌 떨렸죠. 너무 화가 나서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제 딸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죠. 어머 미니야. 누나. 이 망할 놈아. 이 개자식아. 그 순간 딸아이는 그 문을 뻥 걷어차고 그 안으로 들어섰어요. 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것도 잠시 저와 아들도 딸 뒤를 따라 함께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연히 여전하게도 식물인간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들어간 제 딸을 본 사위놈과 그놈 엄마라는 여자는 귀신을 마주한 것처럼 사색이 되어 있었죠. 여보. 누가 네 여보야? 여보는? 왜? 내가 이렇게 올 줄 몰랐어. 그러게 나도 네가 나 어떻게 해보겠다고 미친 것처럼 차 엑셀 밟았을 때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하늘도 나보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나 기회 준 것 같더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나한텐 그렇다 치자. 근데 어떻게 네 자식들한테까지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저는 딸은 두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녹음본을 틀었어요. 저한테 들려줬던 그 사고 당시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본을 말입니다. 사고 나기 이전부터 쭉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고 그 내용이 하나하나 틀어질 때마다 그곳의 분위기는 차갑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애들은 내가 이번에 당신 인생에 여기서 끝인 거면 그 여자는 그 여자도 필요 없어지면 이렇게 할 거니? 나한테 한 것처럼 이렇게 할 거냐고. 당신 이거 정말 아니야. 여보.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당연한 거 아니야? 미니야 내가 늘 이야기했지. 너는 너무 사람이 물러터졌다고. 이혼 가치가 끝나면 그 여자도 당신처럼 만들 거야. 대신 그 여자는 재산 다 내 걸로 하고 버려야겠지. 아, 내 인생 아이템이 좀 중요하냐? 그러니까 미니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 내가 너를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 그 여자도 언젠가는 내 인생에서 나가리야. 안 그래?
그 망할 놈은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만나는 놈이었던 거죠. 그 놈이 그런 인간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그제야 드러난 겁니다. 그 녹음본을 들은 재훈녀의 부모와 재훈녀는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죠 뭐. 재훈녀 부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위놈 뺨을 날렸고 사위놈 엄마라는 여자는 자기의 새로운 사돈이 될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매달렸어요. 다 오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 아들 일이면 눈에 불을 켜는 여자가 자기 아들 뺨 때린 사람한테 왜 매달렸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내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기가 찼어요. 잠시만요. 이게 오해예요. 사돈, 우리 이미 예단이라고 사돈께서 저한테 상가 건물 한 칸도 내주셨는데 저런 사람들 말에 이러는 건 아니죠. 오해요? 오해는 무슨? 그럼 저거를 저 여자가 배우라도 불러서 녹음했다 이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사람들이 저럴까. 이러다 벌 받아요. 알아요? 이러다 당신네들 아주 큰 코 제대로 다친다고. 그리고 나한테 사돈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알겠어요? 역시나 받은 게 있었던 거죠. 재훈녀 부모는 이 마당에 상가 건물을 내줄 것 같냐 다 무효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뒤엎고 나왔어요. 그 뒤로는 뭐 아주 그 망할 놈 집안이 개차반이 난 거죠. 콩가루 되듯이 아주 파사삭 부서졌어요. 그리고서는 그 탓을 저희 딸에게 돌려왔죠. 아니 이거 봐요. 우리가 그쪽 네들 때문에 지금 무슨 짓을 당했는 줄 알아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찾아와서는 우리 아들 지금 고소당했어요. 알기나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고소를 했다고. 고소당할 만하니까 고소를 했겠지. 당연히 고소해야지. 머리가 정상인 인간들이면 자기 딸내미 뒤통수 치려고 하는 놈 당연히 고소를 해야지. 나 같아도 고소했어. 알아? 그리고 나랑 우리 딸도 당신네들 그 귀한 아들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아니 고소? 무슨 고소? 이미 이혼해서 갈라진 마당에 무슨 고소? 당신이 뭐라고 내 아들 앞길을 막아 자꾸? 저는 정신 나간 이전 사돈의 말에 이성이 끊기고 말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평생을 다해도 하지 못할 욕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라는 놈은 대체 뭐하는 인간들이길래 귀한 내 자식 인생 앞길을 막다 못해 끊어버리려 했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아들이 설마 하니 정말 그러려고 그 사고를 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친 거 있어요? 뭐 그 대화 내용 녹음된 거 거기에 우리 아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냐고. 걔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 안 했잖아 안 했어. 그냥 이혼하자는 말 돌려서 한 거 아니야. 그러다 사고 난 거고. 그게 왜 우리 아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모녀가 쌍으로 지랄들인 건데. 지랄들? 그래 너 어디 한번 내가 지랄병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알기나 해?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것들 내가 가만히 둘 것 같냐고. 어디 너랑 네 아들 어디까지 큰 소리치나 한번 두고 보자. 재혼녀와 재혼녀 부모는 저의 사위였던 그놈을 혼인 빙자로 고소를 했었나 봅니다. 그 고소장을 받은 딸 전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전화를 해와서는 제게 난리를 쳤었어요. 저는 절대 지지 않죠. 내 딸 인생 막아먹으려고 하는 것들 절대로 가만 안 두죠. 저 역시 이를 악물었어요. 딸도 자식이 둘이나 있는 엄마로서 이를 악물었죠. 저와 딸은 그 망할 놈에게 저희 딸을 위험하게 하려고 했던 죄, 그리고 우리 손주들 양육비까지 걸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 재판은 진행 중이죠. 그 와중에 찌질함에 극을 달리더라고요. 장모님, 저예요. 장모? 누가 네 장모야 이 망할 놈이 말이야? 그딴 더러운 소리 하지도 말어. 누가 네 장모야 장모는?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돈에 눈이 멀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해요, 장모님.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 여자 삼촌이 저 제대로 망하게 할 거라고 징계위원회 열더니만 장모님, 저 정말 힘들어요. 당장 변호사 선임료도 못 내게 생겨서 대출 받아야 할 판입니다. 이전 사이였던 그 망할 놈, 임원 조카한테 그 짓을 했으니 회사에서도 잘렸다더라고요. 전화를 해와서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나요? 그러면서 양육비라도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정신 나간 놈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지 새끼들 자라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참네 할 말이 없더군요. 대출? 그럼 대출 받아. 대출도 받고 네 집도 팔고 네 엄마 집도 팔고 네 차도 팔고. 왜? 양심은 팔아먹은 놈이 그런 건 또 못 팔겠냐? 어? 이 천하의 나쁜 놈아. 지금도 모르겠지? 네가 팔아먹은 양심이 네 돈이고 집이고 차고 그딴 것보다 더 큰 거야. 알아? 나는 너 같은 놈한테 일절 뭐 용서해주고 선처해줄 생각 없으니까 이딴 전화 그만해.
망할 놈. 지금도 그 자식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제가 벌떡 일어납니다. 결혼 생활 내내 성실하게 아이들 돌보고 지 사업해서 남편 뒷바라지 했던 제 딸한테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고 저를 산해버리고 오려고 했던 그 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제가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던 때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 아닌가요? 저는 절대로 그놈과 그놈 엄마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 한번 남의 귀한 딸 피눈물 나게 한 죄값 치러보게 할 작정입니다. 아유, 그래도 이렇게 여기서 제 안에 있던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고 나니 잠시나마 속이 후련해지네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너무 열불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뒤늦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조만간 그 망할 놈이 자기 벌 제대로 받았다는 소식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사이다 한 잔 따라드리러 올게요. 잠시나마 저의 투정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꼭 좋은 인연들만 만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